네,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지구의 사촌형 별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이 지구와 같다면 혹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또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에서 살기 힘든 때가 오면 우리가 그 별로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닌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또 하나의 지구, 지구 뭐 2.0, 네네. 지구 사촌형, 네네. 뭐 등등 부르는데 네네. 이 저 별을 그렇게 부르는 뭐 지구라고 부를 만한 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행성이 돌고 있는 그 케플러 452라는 별 자체가 예. 우리의 태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양과 뭐 크기도 비슷하고 예. 온도,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60억 년 정도 됐어요. 예. 태양이 한 45억 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한 100억 년을 살 수 있는데 태양은 한 절반쯤 사는 거고 이 별은 조금 더 산 거예요. 예. 아직 한창이죠.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서 지구처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이 발견된 행성이거든요. 크기도 지구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지름이 한 1.6배 정도. 예. 그러니까 60억 년 동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행성이었다. 근데 태양과 비슷한 그런 별 옆에 있다. 그러니까 사촌이라는 것은 부모가 같은 게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별, 태양과 그 케플러 452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부모는 아니고 비슷한 부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구보다 좀 크기 때문에 사촌형이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케플러 452b거든요. 452b. 그러니까 별 자체를 A로 보고 예. 그 별에서부터 가까운 순으로 A, 그러니까 B, C, D 나가기 때문에 452 별의 첫 번째에 있는 행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45억 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별이 60억 년입니다. 네네. 그러면 60억 년 동안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죠.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게 네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뭐 가볼 수도 없고 단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60억 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은하계 내에만 해도 수십억 개 정도의 지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억 년이 흘러도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아심도 들겠죠. 예. 네네. 만일 이제 물이 있고 인간이 살기에 뭐 적합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뭐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죠. 일단 크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중력은 우리보다 좀 클 것 같아요. 정확한 질량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대략 중력이 한 2배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대기 상태를 몰라요. 예. 우리는 지금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대기 속에 산소나 뭐 질소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상황 같은 거 또 대기의 압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측정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갔을 때 1400년 정도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 그 얼마 전에 뉴 호라이즌소가 명왕성을 탐사했죠. 예. 네. 그 뉴 호라이즌소가 시속 한 5만 킬로로 날아가요. 예. 이런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지구를 1시간에 한 바퀴보다 더 빨리 도는 거죠. 이런 걸 타고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수천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고요. 인터스텔라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서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탄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뭐 워프하는 뭐 웜홀을 통과한다든가 하는 만화 같은 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가긴 힘든데 뭐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 500년, 1000년 정도 지나기 전에 인간이 어떤 광속 가까운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서서히 뭐 조사를 하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력이 2배에 가깝다고 네.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참 피곤한 일입니다. 네. 본인의 몸무게가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중력이 2배면 몸무게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면 사람이 살 수는 있겠지만 조금 가면 다이어트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1400년을 날아가야 된다고 네. 하는데 만약에 1400년 정도 걸려서
뭐 갈 수 네. 있다 그러면 1400년 뒤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주의 나이에서 1400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한테 14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예. 우리가 보통 이 별의 나이를 60억 년, 지구는 45억 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1400년은 긴 시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주기 동안은 좀 어렵죠.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전파를 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파를 쏴봤자 가는데 1400년. 아. 거기서 우리 여기 있다. 지구 대답하라고 다시 오는데 1400년, 아유. 2800년 걸려요. 그러니까 예. 의미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전파가 그쪽에서 뭐 정말 생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파를 우리처럼 발송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찾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1400년이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별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먼저 좀 알고 싶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것이 2009년에 발사가 됐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겠다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우주에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별을 찍으면 별빛이 변하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행성이 있다면 이 행성이 별 앞을 지나면서 약간의 별빛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정도를 측정해가지고 얼마만한 크기의 행성이 앞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리는 주기를 봐서 얼마나 공전 주기가 얼마나 되고 따라서 이 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 이런 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제 2009년에 올라가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별들을 탐색을 했어요. 지금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거고 충분하게 행성이다 싶은 것들은 좀 더 큰 망원경 가지고 자세히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크기는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데 중력은 어떻게 파악을 한 일단 건가요?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별과의 거리, 관계 때문에 움직임이 지구의 중력, 지구의 질량 같은 경우도 태양을 도는 중력에 따라서 도는 게 틀려지거든요. 거리도 틀려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별과의 관계를 가지고 중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 네. 이제까지 뭐 많은 별들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지구와 이렇게 비슷한 행성을 발견한 건 처음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지구보다 좀 크거나 한 2배 이내에 되는 크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제2의 지구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데 예. 보통 발견된 것들이 한 10개 가까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태양과 같은 별 주위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태양보다 작은 좀 온도가 덜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겨우 경계선에 있는 낮은 예. 온도였는데 이번에 이 케플러 452b는 태양과 정말 비슷한 별 옆에서 발견된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행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제2의 지구, 지구 2.0, 지구 2.0이 제2의 지구거든요. 예. 그래서 태양과 정말 유사한 별 옆에서 발견된 첫 번째 지구형 행성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태양의 사촌도 같이 발견된 겁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태양에서 태양 비슷한 것도 태양의 있는 형제죠. 그러니까 예. 태양의 형제별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별보다 보면 색깔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태양은 노란색 별입니다. 예. 중심의 온도가 한 1,500만 도 정도 되는 그리고 지름이 한 140만 킬로쯤 되는데 예. 그런 별들은 우주에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태양과 비슷한 형제별 근처에서 제2의 지구가 발견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부모와 형제를 동시에 찾은 격이 되는 건데요. 예.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제 스티브 호킹 박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예. 1990년대 초부터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한 그 세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우주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전파들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그 중에 인공 신호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점점 이제 지원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 미국 버클리 대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민간 프로젝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리 밀러라고 하는 그 러시아 출신 재벌이 1억 불을 대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우리 돈으로 1년에 1,000만 불씩,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원씩을 내가지고 10년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외계에서 생명체를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그 스티브 호킹을 비롯한 영국 왕립 천문학교 사람들,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교에 있는 기존 천문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세티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에 오는 신호들을 감지해가지고 그 중에 뭔가 인공적인 신호가 있으면 외계인들이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동안에 뭐 좀 결과가 좀 있습니까? 신호가 좀 잡혔습니까? 잡혔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우리 별이 많아요. 예.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우리 은하계입니다. 예.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 신호가 인공 신호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티 애톰에서는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예. 컴퓨터 화면 보기처럼 같이 컴퓨터를 구동하면서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90년대 말에는 많이 이걸 했었는데 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티 애톰에 들어가시면 화면 보기 기능으로서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우주 신호들을 자기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외계 신호가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외계의 신호를 한번 보내보자. 가장 인간들, 지구를 적절하게 표현한 메시지를 우주로 보내는 건데요. 그 메시지에 채택되면 100만 불을 주겠다 하는 것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개인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우주에 이 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 은하계 내에만 지구와 같은 환경의 행성들이 수십억 개는 있을 거다라고 천문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인간만이 유일한 지적인 생명체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우주가 아깝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너무 공허하지 않겠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케플러 452b 같은 것에서 정말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조건 상에서 없다면 정말 이 우주에 인간들이 정말 유일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말 더 큰 책임감이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조건상으로 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지구 사촌형 발견 소식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좀 클 것 같아요. 정확한 질량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 한 중력이 한 2배쯤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대기 상태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대기 속에 산소나 뭐 질소 같은 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상황 같은 거 또 대기의 압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측정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갔을 때 1400년 정도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 그 얼마 전 뉴 호라이즌서가 명왕성을 탐사했죠. 그 뉴 호라이즌서가 시속 한 5만 킬로로 날아가요. 이런 우주선을 타고 가더라도 지구를 1시간에 한 바퀴보다 더 빨리 도는 거죠. 이런 걸 타고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네,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지구의 사촌형 별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이 지구와 같다면 혹시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또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에서 살기 힘든 때가 오면 우리가 그 별로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닌지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또 하나의 지구 뭐 2.0, 네네. 지구 사촌형, 네네. 뭐 등등 부르는데 네네. 이 별을 그렇게 부르는 뭐 지구라고 부를 만한 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별이 네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뭐 가볼 수도 없고 단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60억 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은하계 내에만 해도 수십억 개 정도의 지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억 년이 흘러도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들겠죠. 네네. 만일 이제 물이 있고 인간이 살기에 뭐 적합하다면 우리가 거기서 뭐 살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죠. 일단 크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중력은 우리 행성이 돌고 있는 그 케플러 452라는 별 자체가 우리의 태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양과 뭐 크기도 비슷하고 온도,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60억 년 정도 됐어요. 태양이 한 45억 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한 100억 년을 살 수 있는데 태양은 한 절반쯤 사는 거고 이 별은 조금 더 산 거예요. 아직 한창이죠.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서 지구처럼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이 발견된 행성이거든요. 크기도 지구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지름이 한 1.6배 정도. 그러니까 60억 년 동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행성이었다. 근데 태양과 비슷한 그런 별 옆에 있다. 그러니까 사촌이라는 것은 부모 같은 게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별, 태양과 그 케플러 452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부모는 아니고 비슷한 부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구보다 좀 크기 때문에 사촌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케플러 452b거든요. 452b. 그러니까 별 자체를 A로 보고 그 별에서부터 가까운 순으로 A, 그러니까 B, C, D 나가기 때문에 452b
452별의 첫 번째 있는 행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45억 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별이 60억 년입니다. 네네. 그러면 60억 년 동안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다면 그렇죠.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네네.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